시청자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마동환의 법률상식 진행자 마동환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이민 관련된 토픽으로 계속 이야기를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 매 이민 프로그램 때마다 말씀드렸던 그 웹사이트 제가 다시 여기다 적어놨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몇 주간 얼마나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시청하신 분들 중에 이 웹사이트를 들어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한 분이라도 재미를 갖고 관심을 갖고 이 웹사이트를 들락날락 하신다 할 것 같으면은 이 방송을 하는 저에게 개인적인 보람이 되겠습니다. 그만큼 많은 정보보다도 모든 정보가 이민에 관한 모든 정보가 이 웹사이트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저희가 시민권자 되는 이야기도 나눴고 또 영주권 신청을 위해서 이 가족 친지 초청 그리고 이제 취업 이 이야기를 지난주까지 나눴습니다. 오늘은 첫 상단 부분은 이민 관련된 이야기를 이어서 영주권에 관련된 이야기를 이어서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employment base, 그러니까 이제 그 고용, 취업, 뭐 이제 그런 걸로 employment base로 영주권 신청하는 얘기를 지난주까지 쭉 말씀을 드렸고 perm 과정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그 employment base의 이제 마지막 카테고리라고 하는 EB5가 있습니다. EB5는 우리가 흔히 투자 이민 알고 있습니다. 사실 같은 employment base지만은 이 EB5 문호는 다른 그 employment base 문호하고는 그 사뭇 다른 양상입니다. 가령 EB1 through 4가 미국에서 꼭 필요로 하고 기업이 꼭 필요하는 사람들을 고용하기 위해서 그들이 미국에 취업하기 위해서 열려져 있는 문호라고 그럴 것 같으면은 EB5는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EB5는 외국인이 미국에서 기업을 운영을 하되 이 기업이 미국 내로 돈을 가져 들여오고 그리고 고용 창출을 하기 때문에 미국 국익에 직접적으로 이로운 그러한 이민법이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많은 분들이 이제 EB5하고 나중에 저희가 이야기를 다루겠지만 E2 비자하고 좀 혼돈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 투자 이민이 이제 EB5라는 거고 E2는 비이민 투자 비자 아니면 우리가 비즈니스 트리티 비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는 이민이요, 하나는 비이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 디퍼런스를 갖다 꼭 깨달으셔야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누가 이제 EB5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느냐? 사실 그 전에도 있었지만 1990년도부터 EB5가 이 문호가 available 한 이유는 경제 활성, 이코노미를 스티뮬레이트 하기 위해서 이 커머셜 엔터프라이즈를 갖다가 만들고 아니면 기존에 있는 커머셜 엔터프라이즈에 더 많은 투자를 유치를 하고 그래서 그 자본금이 미국 경제에 그리고 또 그 투자된 자본금으로 인해서 추가 고용이 창출돼야 된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EB5입니다. Job Creation Requirement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베스터는 현재 기존에 있는 그 인플로이 말고도
10명 이상의 풀타임 임플로이먼트를 갖다 창출해 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가령 카워시 비즈니스를 제가 그 빈 땅에다가 새로 건물을 짓고 허가를 내고 뭐 하는 데 있어서 한다고 그럴 것 같으면은 10명의 새로운 고용 창출은 간단합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 EB5에 요구되는 건 이제 100만 불의 투자입니다. 물론 이제 50만 불 그 익셉션은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그래서 100만 불을 가령 내가 200만 불에 기존 카워시를 샀다. 이미 여기에는 20명의 고용인이 풀타임 임플로이가 있다. 내가 이 비즈니스를 산다 할 것 같으면은 요구되는 그 capital investment requirement은 충족시킬 수 있지만은 내가 20명을 30명으로 늘리지 않는 한 기존에 있던 넘버의 임플로이들은 이 고용 창출, 새로운 10명의 풀타임 임플로이먼트를 창출해낸다 하는 그 job creation requirement에 있어서는 상당히 이제 부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 50만 불이라는 거는 사실 저희가 이제 그 EB5를 설명을 드리려고 그럴 것 같으면 이 regional center라는 것을 설명드려야 됩니다. regional center는 뭐 어디 그 옐로스톤 저기 파크나 뭐 그랜드 캐니언 같은데 어떤 그 이 리전에 있는 센터라는 것을 갖다 의미하는 regional center가 아니고, 이 USCIS 이민국에서 쓰는 전문 용어로서 예를 들어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을 하는데 프로젝트가 첫째 unemployment rate이 높고, 그리고 도심가가 아닌 rural area에서 어떤 내가 사업을 도모하고 있다. 가령 이제 몬태나 같은 주에 공기 좋고 산 좋고 물 좋고 그러한 데에 내가 부동산 개발을 해서 여기를 요양시설을 설치하고 이러한 사업을 내가 지금 계획 중이다. 누가 그러신 분이 있다고 그럴 것 같으면은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근데 이 가령 200 million이라는 자금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 사업을 할 때 지금 이 200 million이 없고 이거는 이제 추후에 별도로 투자 유치를 할 목적이면은 이런 사업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제 US 이민국에다가 리지널 센터로 등록받기 위한 신청을 이제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리지널 센터로서 그 어프로브가 난다 할 것 같으면은 여기서는 이제 어떠한 권리를 갖게 되냐면은 소액 투자가들 50만 불 이상의 투자가들을 유치하고 이 프로젝트 자체가 이 리지널 센터로 어프로브가 났기 때문에 이 50만 불을 여기다 간접 투자한 사람은 영주권 EB5 관련된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이 그 리지널 센터를 통한 투자 이민의 그 요점이 될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그 이러한 그 리지널 센터로 투자를 할 때 조심하셔야 될 것은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이 사업이 성공한다 하는 개런티는 없습니다. 하지만은 이 사업은 2년 동안을 건실하게 유지를 해야지 됩니다. 왜? EB5를 통해서 영주권을 받은 사람은 2년이 지난 후에 계속 이 고용 창출을 잘 이행하고 있는가, 살아남아 있는가.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만약에 2년이란 기간을 서바이브 하지 못하고 그 기업이 사라져버리거나 죽어버린다 할 것 같으면은 그 영주권은 2년의 컨디션을
릴리스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에 좀 그 다운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었지만은 이러한 투자를 통해서 영주권을 못 받거나 아니면 받은 이후에도 2년 그 컨디션 리무벌 자체를 갖다가 할 수가 없어서 또 영주권을 뺏기고 하는 그런 일들도 더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리저널 센터 그게 이제 차이점은 내가 직접 이제 100만 불 투자에 그 고용 창출을 했었을 때는 이 미국 기업의 오너십에 대한 리퀘어먼트도 있고 내가 이제 50% 이상의 컨트롤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개념에 그리고 또 이 그 실제로 그 경영에 내가 직접 그 메인 퍼슨으로 활동해야 된다 하는 그러한 그 리퀘어먼트도 있는 방면에 리저널 센터를 통해서 했었을 때는 물론 내 지분의 퍼센트에 상관도 없고 그리고 직접 경영에 내가 참여해야 된다는 부담도 없으십니다. 하나 이 투자의 위치를 할 때에 그 이 프로젝트 진행하는 쪽에서는 앞으로 얼마의 우리가 그 프로핏을 예상을 할 거다. 그로 얼마를 투자하면은 얼마의 그 디비던이나 이제 그 페이아웃이 나갈 거다. 한 그 액수는 그거는 추측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꼭 아셔야 됩니다. 실제로 그거보다 더 좋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리저널 센터의 사업 내용이 무엇인지 잘 그 헤아려야지만 그리고 철저한 거기에 대한 검토와 리뷰가 있어야지 된다 하는 그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EB5는 많은 자금을 요구하고 또 그리고 거기에 따른 리스크도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변호사의 선정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EB5에 대한 풍부한 경험이 있는 그런 변호사를 선정하시는 것이 꼭 바람직하다라는 말씀을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으로 이제 그 영주권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그 마칠까 합니다. 그 영주권 관련돼서 혹여 여러분들이 그 본인의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러면은 제가 지난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저희 제 개인적인 이메일이나 메시지를 남겨주시면은 제가 연락드려서 여러분의 어려운 상황을 듣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잠시 우리가 이제 뭐 시민권자로서 뭐 영주권자로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사실 중요한 얘기는 이 non-immigrant 비자에 대해서 비이민 비자 미국에 처음 들어올 때 영주권을 받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70년대, 80년대까지 많이 계셨었습니다. 미국에 먼저 오신 그 일가 친척들 시민이 됐거나 영주권자가 됐거나 하신 분들이 이제 초청을 해서 이제 미국에 오게 되시는 영주권자로 오게 계시는 분들이 이민자가 70, 80년도에 상당히 많았다고 할 것 같으면은 90년대 이후부터 그 2000년 지나서는 미국에 이 비이민 비자를 갖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다반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 많은 비이민 비자를 갖고 들어오신 미국에 들어오신 한국분들이 나중에 이민 비자로 영주권자로 변경하기 이제 원하시는 분 경우들이 많이 있죠. 요 과정을 저희가 adjustment of status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이미 드렸었습니다. 자, 이 비이민 비자는 진짜 그 종류가 뭐 A부터 Z까지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다양합니다. 물론 Z 비자 없습니다.
네, 물론 A 비자는 우리가 그 외교관들 같으신 분들이 이제 A 비자를 이제 받는 경우, B 비자 하면은 뭐 B1, B2 여러분들 이미 다 알고 있다시피 방문, 여행 방문이냐 사업 방문이냐 하는 이제 B1, B2 비자, 뭐 C 비자, Transiting US 미국을 잠시 관통해서 그냥 지나갈 때 이제 그 하는 그 비자. 그리고 승무원들이 이제 들어오시게 되면 이제 뭐 D 비자, 뭐 이 비자는 저기 그 좀 전에 제가 E2, EB5하고 비교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듯 뭐 E 비자, F 비자, 그 유학생 비자죠. 그리고 이제 그 H1B, H1C, H1B1, H2A, H2B, 이 H가 앞에 있는 거는 다 그 이제 그 취업 고용 관련 비이민 비자, 뭐 I 비자, J 비자, J1, K1, L, M1, O, P, R, T1, TN, U 너무나 많은 이러한 그 비이민 비자들이 있습니다. 이 중 이제 그 제가 몇 개만 우리 저기 그 한국 분들한테 많이 파퓰러한 그런 비자들은 제가 한 몇 가지 추려서 아마 오늘 방송에는 못해도 다음 방송 때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포인트는 이 비이민 비자는 모든 비이민 비자의 전제 조건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전제 조건은 지금 내가 이 비이민 비자를 신청하는 지금 나한테는 미국에서 영주할 의사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방문 비자를 갖다가 한국에서 받으려고 그러는데 이게 너무 힘든 겁니다. 이 힘든 사람들의 그 상황을 대개 보면은 한국에 재산이 없거나 아니면 가족이 없거나 쉽게 얘기해서 이 사람이 미국으로 방문 간다고 방문 가가지고 다시 돌아올 만한 연고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가 당신을 믿고 미국에 방문 갔다가 다시 돌아오지 않게 되는 상황은 없을 거다는 걸 믿을 수 있느냐? 좀 제가 이야기가 너무 과했는지 몰라도 그래서 가령 내가 한국에 그 임대 놓는 그 부동산이 엄청나게 많이 있고 그리고 가족도 나의 아내도 한국에 있고 뭐다 할 것 같으면은 그 사람이 미국 가가지고 그냥 안 돌아올 상황이 희박하다는 거죠. 이러한 그 재산과 뭐 가족 관계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렇듯이 이 모든 비이민 비자의 전제 조건은 내가 그 비이민 비자가 정해놓은 기간 동안만 미국서 체류하고 그리고 나는 다시 돌아와야 될 사람이다라는 걸 상황적으로 보여줘야 된다는 게 사실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비이민 비자 신청을 할 때 거기에 좀 유념을 물론 취업 이민 같은 경우에 뭐 다른 요구 조건들이 있겠지만 저희가 하나하나 이제 꼭 하겠고요. 이제 그 이민 목적이 없어야 된다. 그게 전제 조건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아울러 제가 이제 무비자 여러분 전자 여권 가지신 분들은 무비자로 이제 미국을 들어오시죠. 그리고 미국에 들어와서 비이민 비자로 왔던 가령 B1, B2 비자로 미국에 들어온 사람과 무비자로 있는 사람이 미국 내에서 내가 체류 신분을 바꾼다. Change of status. 이 경우에는 당연히 B1, B2에서 뭐 유학생 비자로 바꾼다. Change of status. 취업 비자로 바꾼다. 종교 비자로 바꾼다. 뭐 어떤 비자가 됐든 간에 이제 바꾼다는 개념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단 무비자로 들어오신 분은 바꿀 게 없어요. 바꾼다는 것은 기존에 있는 U에서 새로운 비자 U로 갈 수는 있어도 비자가 없는 무비자에서 U비자로 다른 비자로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비자로 여기 들어오신 분들이 이제 그 다른
비이민 비자를 받길 원하신다 그러면 그분들은 change of status가 아니라 이제 그 consular processing을 일단은 한국으로 돌아가셔서 그리고 이제 그 비자를 갖다 이제 그 바꾸실 수가 있으십니다. 이렇듯 우리가 그 비이민 비자 제가 그 오늘은 이제 거진 시간이 다 돼서 제가 언급 못 하겠지만 다음 시간에 제가 이제 E2에 대한 그 심층 이제 그 분석 설명이 이제 있겠고요. 그리고 H1, H3 같은 H 비자에 대한 분석이 있겠고, 그리고 우리 CHTV 크리스천 기독 방송인데 크리스천 헤럴드 TV에서 그 종교 방송이고, 그래서 이제 그 많은 목사님들 또 종교에 있으신 분들이 그 관련된 그 R 비자 그리고 뭐 그 외에 또 사실 지금 많은 분들이 하고 있는 거는 L 비자, 주재원 비자, 그 인트라 컴퍼니 비자라고 얘기도 하는 이런 비자. 그리고 뭐 아마 뭐 B1, B2 방문 비자 같은 거나 그런 거는 제가 여러분한테 설명드릴 필요가 없을 거라 생각하고, 그리고 좀 unusual 하지만 이제 U 비자라는 거가 사실 있습니다. 이거는 victims of criminal activity. 그래서 이제 그 범죄 피해자라 할 것 같으면은 이 나의 지금 범죄 피해자된 그 신분, 그 상황으로 이제 그 비자 발급을 신청하고 받을 수 있는 것이 U 비자 그렇게 됩니다. 사실 뭐 T1 비자도 요새 들어 있습니다. 이건 휴먼 트래피킹이라고 그 여러분들 뉴스에서 많이 보셨지만은 중국에서 컨테이너로도 사람들 갖다 그 들여오고 그 사람을 노예 삼아 가지고 그냥 그 못할 짓들을 갖다 강요하고 하는 그런 그 이 빅tim들이었다 할 것 같으면은 그 이제 휴먼 트래피킹의 이제 그 빅tim이다 해서 또 그들한테 이제 주어지는 그 비자가 이렇게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 다양한 여러 비자들이 있긴 있지만은 그래도 많은 그 질문들이 있으신 우리 교민들의 관심사가 아마 이 정도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방송 듣고서 혹여 이러한 비이민 비자에 대해서도 좀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그런 비자가 있다고 그럴 것 같으면 여러분 저한테 연락해 주시기 바라고, 자, 또 오늘도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여러분한테 작별 인사 드리고 이제 다음 주에 이러한 그 몇 가지 집중적인 비이민 비자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